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들이 북송될 당시에 경찰 특공대 8명이 이 영상에 보셨죠? 탈북 어민 호송 임무에 투입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 특공대원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임무에 투입되는지도 모른 채 현장에 도착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탈북 어민들이 자해할 우려가 있으니 판문점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를 해달라는 말을 현장에 도착해서야 듣고 거기서부터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찰 특공대원 8명이 호송 임무에 투입되기까지 경찰 내부에서 생성된 공문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경찰 특공대 투입이 이루어지기까지 전 과정이 서류가 아닌 그냥 말로,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보통 업무가 아니죠. 이 사안의 엄중함을 따져볼 때 탈북 어민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는 임무입니다. 이런 일을 공문을 만들지 않고 서류도 없이 구두로만 진행했다. 이게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는 일로서 가능한 것인지 일단 여쭙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날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강제 북송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도 몰랐다는 거예요. 국회에 나와 있던 국방부 장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언론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허술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통일부, 강제 송환에 대해서 입장 달랐죠. 국방부 장관은 하나도 이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군인이라고 하는 JSA에서 근무하는 중령은 또 김유근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직보를 했죠. 국방부 장관 완전히 배제됐죠. 이것이 과연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관계 기관끼리 네. 이렇게 업무 협조도 안 되고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 특공대원들도 자기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이 된 겁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철저하게 바깥 세상 모르게 네. 이 일을 진행시켰다는 그 증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북한에 눈치 보기 위해서 강제 송환했다는 사실이 네. 바깥에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쉬쉬한 거죠. 그러다가 들통이 난 거죠. 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요, 이틀 전 저희 채널 A에 출연해서요, 경찰 특공대원들이 투입됐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우리나라에 나와서 이런 호송 작전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도착해서야 이제 강제 북송에 동원된다는 현 사실을 알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떤 질문을 해도 절대 답변하지 말라라는 걸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끊임없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안대를 가렸으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포박당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어디로 끌고 갑니까? 라고 물어봤지만은 경찰들은 절대 답변 주지 않았고, 강제로 끌고 나가서 자유의 집 앞에 나갈 때 안대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이 사람들 이게 판문점이구나. 눈앞에 보니까 북한군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이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서 북송이 결정된 그 과정에 대한 논란이 지금 핵심입니다만, 그것 말고도 이 호송을 하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북한으로 넘겨보내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계속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북 어민들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는데 경찰 특공대원 대화 금지라는 지침 때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당시에 탈북 어민들이 본인들의 안전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다고 해요. 근데 한마디도 특공대원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불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의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북송 당하는 그 북한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누가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꼭 경찰 특공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뭐라고 답변을 하거나 대화라는 것은 글쎄요, 결국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거는 원칙으로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 특공대가 이렇게 호송 업무에 투입된 거에 대해서 글쎄요, 뭐 모든 게 공문으로 좀 공식적으로 처리를 뭐 하는 게 공적 업무의 수행의 방법이겠지만, 또 나름 당시 그 상황에서는 이런 게 또 비공개 필요성이 있지 않았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보나 이런 그 문건이나 이런 것도 뭐 공개 대상이 있고 비공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결정을 했을 것 같고요. 뭐 관계 기관 사이에서의 이견이라는 게 어디나 우리가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또 그 최종 결정자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서 네. 새로운 뭔가 진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진실에 더 다가가는 것인지는 저는 네. 상당히 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여야가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뉴스를 진행하는 저조차도 매일매일 헷갈리고 판단이 서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복잡한 사안은 2달, 3달, 6달까지도 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 아하. 때문에 네. 이거 3일 동안 지금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요즘 나오는 또 뉴스에 보면은 하루만 했다는 거예요. 한 차례만. 실제로는? 그래서, 예, 실제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복잡한 사안은 오랫동안 조사 합동신문을 하는 겁니다. 15m, 16m 되는 작은 배에서 3명이 19명을 살해했다는 게 그게 쉽게 납득이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살해의 정황이라든지 이런 네. 것도 재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돌려보냈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같은 그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이 공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가 이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확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이 미스터리한 상황이 돼버리고 있습니다.